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입니다. 2018년 2월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송숙희, 페이지 수는 324페이지입니다. 보고서부터 SNS까지, 또 프레젠테이션에서부터 사랑 고백까지 도대체 왜 내 말은 먹히지가 않는 걸까요? 왜 내 글은 통하지가 않는 걸까요? 일이든 사랑이든 관계든 뭔가 잘 안 풀린다면 먼저 여러분의 단어 습관부터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인 150년 하버드 글쓰기의 비법, 송숙희 저자의 작품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글쓰기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자는요,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을 훔치고 눈길을 사로잡는 파워 단어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파워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겪은 얘기거든요. 저랑 대화를 나누던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젊었을 때는 살 안 쪘었어. 삐쩍 말랐었어. 그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옛날 사진 보니까 삐쩍 마르셨던데요. 뭔가가 좀 아쉬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옛날 사진 보니까 날씬하시던데요? 감이 잡히셨나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내가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외교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그 어려운 공기업에 떡하니 취업을 하기도 하고 매출이 들썩들썩거리고 사업을 승승장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고서나 이메일조차 쓰기가 힘들고 내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는 그냥 인사하러 오는 댓글조차도 안 달려요. 친구나 애인도 내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요.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동안 표현이 서툴러서 일이든 사랑이든 일상이든 매번 꼬이고 뒤틀리기만 했던 일들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러한 파워 단어 사용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단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상대와 주파수를 맞추는 주파수 단어, 또 호기심으로 클릭을 유발하는 미끄럼틀 단어, 그리고 안 봐도 본 듯하고 안 들어도 들은 듯한 시즐 단어, 혼자서도 충분한 일당 100단어, 잘못 쓰면 골치 아파지는 자살골 단어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밌죠? 제가 말씀드린 단어 외에도 상당히 세세한 분류로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책의 목적이라던가 단어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들은 책의 프롤로그와 초반에 싹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중반부터는 사전하고 비교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에 수록된 내용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시죠.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업자하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집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고객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불편한 곳에서는 그만 사세요. 좋은 집으로 바꿔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껏 정부치고 살아온 집을 한 방에 불편한 곳이라고 확 깎아내려 버렸어요. 듣자 하니까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기분도 나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고객님, 이제 조금 더 편리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실 때가 됐습니다. 그간 애쓰고 사셨잖아요. 단어를 섬세하게 착한 단어 위주로 골랐어야 됩니다. 단어가 바르면 생각도 기능도 바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단어를요, 갑질 단어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단어의 배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와인을 싸게 팝니다 라는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 당장 사야 되겠는데 이럴까요? 아니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문장은 읽는 이에게 싼 와인이라는 인상을 먼저 심어주는 문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장에다가 왜냐하면을 덧붙여서 문장을 바꿔볼게요. 창고를 이전하게 돼서 와인을 떨이로 판매합니다. 이번에는 창고 이전이라는 이유를 먼저 말을 함으로써 와인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들을 먼저 말하면 뒤에 오는 문장을 납득시키기가 편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제일 먼저 소개된 정보에 관심이 집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심리학자들이 귀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책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어떤 단어를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지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각 챕터마다 파워 단어 사용 팁이라는 문단을 통해서 앞서서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앞으로 보내서 전체 문장 맥락을 맞춰서 손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단어를 검토하고 문장을 손보다 보면 어느새 더 잘 읽히는 글로 변해 있을 거라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또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말을 할 거면요, 또 어차피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두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엄지장갑이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렇다면 벙어리 장갑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한 젊은이가 장갑 이름조차도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무심코 말하는 벙어리 장갑을 엄지장갑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좀 진부하더라도요, 이런 진지한 마음을 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칠어도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어렵지 않게 단어를 고르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위해서 여러 차례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앞으로의 리뷰 영상에는 조금 더 신중한 단어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 리뷰였습니다. 말을 하고 문장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도움말인 만큼 많은 분께서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